내일 청주 지역 4개 시내버스 업체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충북 소방이 바람잘 날 없습니다. 이번엔 충북 소방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달부터 통상 우편 요금이 50원 인상됐는데 정작 우표가 준비되지 않아 직접 우체국까지 가서 요금을 치러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내일 파업을 예고한 청주 지역 4개 시내버스 노사가 치열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 1시간여 만에 회의는 정회됐는데요. 청주의 경우 전국 사안과는 다르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김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소속 버스업계의 핵심 요구안입니다. 그런데 이미 2교대를 실시한 청주는 상황이 다릅니다. 청주시가 추산한 지역 버스 노조의 최근 주당 근무 시간은 약 54시간. 사실상 52시간에 임박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임금 손실 보전 목소리가 약한 겁니다. 청주 지역 자체에서는 임금 손실 보전을 해달라 이런 게 표출되지 않았었어요. 대신 청주 버스노조는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호봉별 23만 원가량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력 충원과 준공영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옆에서는 파업을 하거든요. 불공영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동 현실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라든지. 그러나 청주의 경우 현재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충청북도가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인력 충원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현재 만 62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운전자 보험 자부담분을 사측이 전액 부담해달라는 것도 노조의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네, 청주 시내버스 4곳의 파업 쟁점 사항을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현재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시내버스 노사의 막판 협상이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노사 양측은 1시간 반 정도 회의한 뒤 정회했고요. 잠시 뒤 밤 1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어제 대구에 이어 오늘 인천과 충남, 광주의 버스업체 노조는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했지만 청주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에서는 여전히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이 자정까지여서 직전까지 최종談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노총이 예고한 대로 당장 내일 첫 차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네, 파업 찬반 투표 이후에 물밑 협상이 이어졌는데 결국 이렇게 막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네, 임금 인상 부분에서 노사 양측의 견해 차이가 큽니다. 노조는 각 호봉당 23만 원씩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이시종 지사가 시내버스 요금 16% 인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자 만약 내일 실제로 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버스 운행에 차질이 될 게 뻔하거든요. 이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내일 오전 5시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전체 시내버스의 60%인 243대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청주시는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2개 업체의 버스를 활용해 기존 100여 개의 노선을 32개로 줄여 간선 노선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또 관공서 버스와 전세 버스를 투입하고 택시의 날짜별 운행 제한도 해제합니다. 이 밖에 학생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교육청 직원들이 주요 정류장에서 통학 지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임시로 바뀌는 청주 시내버스 노선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와 청주시 교통행정 포털에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외출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가 끝난 이후에도 협상 결과 소식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쯤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청주를 방문한 가운데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민중당 충북도당이 간담회 장소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한국당의 5.18 망언과 세월호 은폐 의혹 등을 이유로 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1시간가량 시위를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당 지지자들과 일부 상인들이 시위에 반발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충돌하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등 123명을 투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원식 이영신 청주시 의원이 오늘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후길이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소각장에서 6에서 8km 이내에 주거 밀집 지역이 있음에도 애초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5km로 지정해 주민 반발이 큰 상황에서 김 의원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장이 오히려 사업 강행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충북소방에 이번엔 내부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장인 소방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충북 소방본부장은 한 달째 공석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인사혁신처에서 권대윤 소방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소방청과 충북도 모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 참사 이후 충북 본부장으로 부임한 뒤 폭언을 일삼았고 2015년 세종 본부장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식사 대접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조사를 맡은 행정안전부는 권 본부장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징계 사유로 알려진 부하 직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는 서로 돌아가며 계산했지만 대접으로 둔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폭언 의혹도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며 소청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혹 제기는 최근 투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부덕의 소치라고 설명한 권 본부장은 정직 처분을 다하고 오는 19일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거론된 충북 고교 입학생 전국 단위 모집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임직원 가족들도 같이 이전해야 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편지 한 통을 보낼 때 내야 하는 통상 우편 요금이 50원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표가 준비되지 않아 말썽입니다. 직접 우체국까지 가서 요금을 치러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매달 엽서로 모임 일정을 전하는 강미숙 씨. 항상 근처 문구점에서 우표를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우체국을 직접 가야 했습니다. 최근 통상 우편 요금이 50원 인상됐지만 시중에 우표가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인상분 50원짜리 우표뿐만 아니라 새로 기본 요금이 된 우표 모두 살 수 없습니다. 달달이 모임 같은 거는 엽서로 해서 통보를 해야 되니까 옆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표가 없다고 그래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우체국에서도 아예 우표를 구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나 해서 조금 재고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아마 그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우체국마다 조금 많이 팔려서 없을 수도 있고. 우표가 없더라도 우체국에서 추가 요금을 치르면 우편물 발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우체국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상인들 역시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며 요금 인상 이후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우표를 구입을 하러 갔더니 이달 말일경에 우표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달간 영업에 대한 손실도 나고. 민원이 이어지자 우정사업본부는 50원짜리 우표 500만 장 제작을 선보이고 있지만 이달까지 고객들은 우편을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수아입니다. 자산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연구원과 소방당국, 한국인공단들은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제천 시도 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폭발로 숨진 대기업 소속 이모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은 사체와 관계인 대기업 조사에도 착수합니다. 어제 오전쯤 제왕암 화학업체에서 설치된 전기 시험 공중 폭발사고가 발생, 한 명 숨지고 전신 입었습니다. 국토는 오늘 에서 그냥 국가일공원 상황 열고 다음 달 말 경부에 인증 쉼터를 제출했습니다. 국토는 지질학 환경이나 학술, 관적인 우수한 쉼터를 제출한 보는 지질위원회 거쳐 6월쯤 지질공고 문안이 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국토는 한번과 달 동부 지질서 12 전정에 국가 지질원 인증을 받습니다. 청주법원은 안장 지역 작업을 진행했다가 원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해 모 건설업체의 소장 취임생 A씨에게 징역 1년, 업체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